자, 원문을 보시겠습니다. 상용신, 심어, 상신, 상상, 심어, 상용.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뭐냐면, 손상의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손상의 정도. 자, 먼저 이 상이 뭐야? 상하게 하다 그 말이죠. 손상하다. 그러면 용신. 용신이 손상됨이 더하다, 더 심하다. 어디에서? 상신. 일주가 손상되는 것에 있어서 용신이 상함이 더 크다, 심하다. 일단 직역하면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보면 자, 일주가 있고요. 이것보다 더 심하게 손상되는 게 뭐다? 용신이 더 심하다는 거죠. 용신. 자, 손상의 정도는 일주보다 용신이 더 크다는 거죠. 또 상상. 자, 뭐죠? 상신의 손상됨이 심하다. 어디에서? 상용. 용신의 손상됨에 있어서 더 심하다. 그래서 이 상신이 거꾸로 돼야 되겠죠? 이게 지금 더 크기를 나타내니까. 자, 일주보다는 용신이 더 손상이 크고 이 용신보다는 상신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상신이 가장 크게 상처를 입는다 그 말이죠. 손상 입을 때는 그런 이야기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책들 해석을 보면 어떻게 해석되어 있나 보면은요. 한번 보겠습니다. 각주가 안 나오네요. 자, 용신이 심하게 상하면 내 몸까지 다치게 되고 상신이 상하면 용신이 다치게 된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이 있어요. 자, 20번. 박영창 교수님, 서상덕님, 오청식 이 순서대로 박영창, 서상덕, 오청식. 자, 그래서 용신이 심하게 상하면 내 몸까지 다치게 되고 상신이 상하면 용신이 다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상신은 용신을 도와주고 용신은 일주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일주에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치면 이것도 다치고 이것도 다치면 이것도 다친다. 그 다친 것의 파급력이 이렇게 미친다라고 의미로 파악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거는 박영창 교수님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고, 자, 용신이 손상되면 일간까지 손상되고 상신이 손상되면 용신도 손상된다. 같은 개념이죠. 1번하고 2번은 요거는 우리 서상덕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고, 자, 용신을 손상함이 일주를 손상함보다 심하고 상신을 손상함이 용신을 손상함보다 심하다. 요거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똑같습니다. 이거는 오청식 박사님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오청식 박사님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고,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직역을 하면 용신을 상하게 하는 것이 심한데 어디에서, 자, 이게 어디에서 용신하고 사주 일주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일주에서 용신을 상한다. 말이 좀 이상하고 이 어를 원래는 어디에서인데 뭐뭐보다로 해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용신을 상하게 함이 용신을 상하는 게 일주를 상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되고, 자, 상신을 손상시키는 것이 용신을 손상시키는 것보다 더 크다. 그래서 파급력이 더 크다. 그래서 일주는 이 사주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미미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용신은 일주에게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상신은 용신을 도와주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굳세는 정도, 어떤 역할, 중요한 정도로 말하면 상신이 제일 약하겠죠. 그래서 제일 충격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쉽게 손상이 되고, 그래서 상신은 용신보다 더 쉽게 다치고 손상이 되고, 용신은 일주보다 더 다친다. 왜냐하면 일주는 사주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보호를 받겠죠. 여기저기서. 그런데
상신은 용신을 보조하고 용신은 일주에게 도움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손상을 입게 되면 차례대로 여기서부터 여파가 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일주에게 안 좋은 게 온다고 하면 용신을 도와주는 용신이 있고 상신이 있으면 쉽게 일주가 깨지지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 여기는 변방에 있는 무사들이잖아요. 여기는 궁궐에 있는 무사들, 요거는 이임금. 그래서 어떤 변란이 일어나면 밖에 있는 도성 밖에 있는 이 군사들이 가장 먼저 다치고 그 다음에 궁궐 수비대, 그 다음에 이임금 이렇게 순서대로 다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이 오청식 박사님하고 같이 해석을 하는데 내용은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밑에서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령 간목이 유간을 쓰고 있어요. 자, 신유술할 때 유는 뭐죠? 음이죠? 음의 금이에요. 자, 간목은 뭐죠? 양의 목이고, 그러니까 정관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투출되는 게 뭐죠? 신금이 투출되겠죠. 유경신이 지장간이 있죠? 그래서 신금보다 정관이 되겠죠. 자, 가병 유관. 자, 간목이 유금 정관을 쓰는데 이럴 때 투정. 이때 이 정이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정은 여기에 음이기 때문에 상관이 되죠. 상관이 되죠. 자, 간목 입장에서는 상관인데요. 여기는 목이고 여기는 음의 화니까. 그러면 상관이 뭐야? 관을 깨버리죠. 화극금을 해서 이걸 극을 하죠. 이렇게 해서 이 상관이 정화가 나타나면 관이 닫히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나와요? 임수가 와요. 자, 임수를 만나요. 그러면 뭐죠 이거? 정임 한목이 되죠. 이렇게 합이 되죠. 합이 돼서 뭘 가요? 목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이 정화가 유금을 극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러면 관이 지켜지지 안 지켜져? 지켜지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정화 상관이 관을 치고 있는데 이때 임수가 나타나서 정임 한목으로 끌어가 버려요. 임수가 정화를. 그러면 정화가 상관 정화가 이 정관 유금을 치지를 못해요. 그런 즉 합상 이 상관과 합을 하고 관은 남겨놔요. 그래서 이 성격자, 그래서 성격을 이루게 해준다 그 말이죠. 오로지 어디에 의지하고 있어요? 임수에 의지하고 있죠. 임수가 상관 정화를 합을 해가는 것에 오로지 의지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자, 이 나쁜 것을 물리쳐 주니까 임수가 뭐가 돼요? 임수가 여기가 뭐 되죠? 여기에 상신이 되는 거죠. 상신. 그럼 자, 유금 뭐가 돼요? 이거는 용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신에게 도움을 주는 것을 상신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로지 또는 전적으로 의지한다. 뭐다? 임수에게 의지하는데 임지상, 임수가 뭐다? 상신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무용자재, 무토가 여기 있어요. 자, 무토가 있는데 이거 양의 토죠. 양의 토. 자수는 음의 수예요. 자, 체용이 바뀌어서 음의 수이기 때문에 뭐가 되죠? 토극수에서 정제가 돼요. 정제. 그렇죠? 정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용자재, 무토가 자수를 재성으로 쓰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정제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 간목이 투출되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아우를 병자죠. 기토가 여기 투출되고 있어요. 그러면 기토는 뭐죠? 토국수로 해서 뭐죠? 극을 깨버리죠. 그러면 재성을 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토가 와가지고 나의 재성을 자수를 깨버리면 무토 입장에서는 싫겠죠. 그래서 이 기토가 뭐예요? 나쁜 역할을 하죠. 귀신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거를 없애는 게 중요해요. 자, 이거를 없애는 게 중요한데 그런데 간목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갑기합을 하죠. 갑기합해서 이 기토를 날려버려요. 그러면 기토가 자수를 극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간목이 기토를 끌어가 버리니까. 그러면 이 나의 재성이 어떻게 돼요? 보존이 되죠. 그대로. 그래서 이 재성이 용신이면 자, 이거를 용신으로 보면 이 간목은 뭐가 돼요? 나의 용신을 도와주는 거니까 보다 이게 상신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볼까요? 자, 그런 즉 합살 이게 지금 갑이 뭐죠? 합살이죠. 이게 7살이죠. 7살 합살에서 존재 이 뭐죠? 갑기합토로 합을 해서
이 재성을 남겨놓고 그래서 이 성격자 격이 성격되었다. 전내 기지상 이 기토가 뭐가 된다? 상신된다. 그렇죠? 여기서 포커스가 지금 이 칠살이 아니라 이게 지금 기토가 재성을 극을 하는 것, 이것을 못하게 막아주는 게 기토인 거죠. 그래서 이 기토가 상신된다. 간목이 상신돼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번 볼까요? 자, 이 부분을 좀 원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 보면 자, 무용자재 무토가 자수를 정제로 삼는데 투갑병기 간목과 기토가 나란히 투과이 되었다. 그런즉 합살 존재. 자, 여기서는 이게 뭐죠? 재성이죠. 재성을 보존해야 돼요. 그런데 재성을 보존하는데 저는 이 극하는 걸로 봐서 기토를 간목이 끌어가 버렸으니까 저도 좋은 걸로 봤는데, 자, 이 무토 일간에서 보면은 간목은 뭐죠? 목극도 뭐가 돼요? 칠살이 되죠. 그래서 이게 나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칠살은 뭐예요? 기토가 합을 해서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칠살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이게 뭐죠? 용신을 극하는 이 기신, 이건 좀 기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를 어쨌든 칠살과 일간 입장에서, 무토 입장에서 보면 간목은 칠살이고, 용신 자수 입장에서 보면 기신이에요. 근데 어쨌든 각기합도로 두 개가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포커스가 이거에 맞춰진 것 같아요. 간목이 칠살이기 때문에, 자, 이 간목이, 자, 이 칠살이기 때문에 이 살을 제거해주는 기토를 뭘로 봤다? 그래서 어쨌든 이 칠살, 이 용신하고 관계없잖아요. 용신이 관계있는 것은 칠살이 재생살로 돼가지고 더 난폭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운이 재생살 되기 때문에 수생목으로 되기 때문에 요 부분도 좀 완화시킬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이 원문에 의하면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합살, 즉 칠살을 합을 해서 누구예요? 기토죠. 기토가 합을 하고 존재, 이 재성을 남겨놓고 그래서 이 성격자, 격을 만들어지겠다,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전적으로 기지상, 이 기토가 상신되네요. 자, 상신된다. 만약에 이 상신을, 근데 우리가 용신을 도와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용신이 자수일 거 아니에요. 용신이 자수 재성이면 요거를 깨는 게 뭐예요? 토국수잖아요. 그쵸? 토국수. 그러면 요게 기토가 나쁜 역할 하잖아요. 기신이잖아요. 그러면 간목이 갑기합토로 이 기신을 끌어가 버렸으니까 간목이 상신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상신을 기토로 봤네요. 이거 좀 이게 논란이 될 수 있겠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보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칠살을 간목의 칠살을 재생살로 해서 더 드세지니까 목극도 일집장에서는 내 재물 가지고 칠살이 깡패가 힘이 더 커져가지고 나를 치러오니까 싫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없애주는 게 요거는 지금 이게 용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와 그런 관계없이 요거를 없애줬으니까 용신과 관계된 것은 기토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여기는 간목, 칠살을 없애주는 기토를 상신으로 봤는데 저는 간목이 상신이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의문을 던져봅니다. 간목이 상신이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서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을용유살. 자, 을목이 유금이면 뭐죠? 칠살이에요. 같은 의미잖아요. 여기는 음의 목이고 여기는 음의 금이니까 칠살이 됩니다. 칠살이 돼요. 을용유살. 자, 그런데 연에 정화가 있어요. 월에 뭐가 있어요? 개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요? 유금이 살인상생으로 이렇게 가죠. 살인상생, 금생수, 수생목. 살인상생 되면 좋겠죠. 근데 시상봉무. 자, 시상에 뭐가 있다? 무토가 있어요. 이렇게 무토가. 시상에서 무토를 봤는데 즉 이럴 땐 뭐다? 합거개인. 자, 인성을 극을 해버려요. 그게 합을 해보죠. 무게합을 하죠. 무게합화.
무토와 개수가 합을 하죠. 무게 합을 해서 합거 개수를 제거해버리죠. 개수가 뭐예요? 여기서는 수생목이니까 여기는 인성이죠. 인성을 제거해버린다. 그리고 이 정화가 정으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화극금 할 수 있겠죠. 정득 제살자 이 칠사를 정화가 화극금으로 극을 하죠. 자, 을목 입장에서 정화는 뭐죠? 식신이죠. 식신 제살이 되고 있잖아요. 제살자. 그래서 전내 무지상. 자, 이 무토에 의지하고 있다. 그 말이죠. 무토가 여기서는 뭐가 상신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시 정리해보면, 자, 을목이 유금이 있으면 뭐다? 이거는 칠살이에요. 살이니까 나쁘니까 이거를 제거해야 되겠죠. 이거를 제거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정화가 있고 여기에 개수가 있고 하면은 수국화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정화가 개수에 의해서 불이 꺼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살이 안 되겠죠. 그리고 살인 상생되고 하는데 이 개수가 정화가 살을 눌러줄 수가 없겠죠. 그럴 때 여기에 무토가 오면은 무게합을 해서 이렇게 무토가 개수를 제거해버려서 개수가 뭘 못해요? 정화를 극을 못해요. 정화를 극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정화가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개수를 눌러주죠. 칠사를 눌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수 인성을 무토가 합을 해서 데려가 버리니까 이 식신이 그대로 살아나서 식신 제살, 이 칠사를 제극을 한다. 극제를 한다. 그래서 을목에게 극이 되지 않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여기서 뭐다? 무토가 개수를 끌어가 버린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게 상신이다. 그 말이죠. 무토가.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하고 평주를 보겠습니다. 성패구응절. 앞에서 나왔죠. 성패구응. 성격과 패격이 있는데 거기에 구응. 구제하고 응하는 그러한 절에서 이르기를 뭐라고 했냐면 성중육패. 격이 이루어졌다가도 패격이 되고 그런 경우는 왜 패격이 돼요? 성이 됐는데 패로 가는 거 뭐야? 꺼려하는 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필연 대기. 뭐가 있다? 기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신이 있기 때문에 좋게 성격이 됐던 것이 꺼려하는 게 데리고 오다가 먼저 띠대. 기신을 데려오니까 패격으로 바뀌어버린 거죠. 그 다음에 패중유성. 자, 원래는 패격이었는데 유성. 성격으로 바뀌는 것은 뭐예요? 이때는 뭐죠? 구응이 있죠. 전래 구응. 구응에 전적으로 의지한 것이다. 구응지신. 구응은 뭐다? 도와준 거죠. 그래서 즉 상신자라. 이것이 바로 상신이다. 합거 기신자. 자, 기신은 뭐예요? 꺼려하는 거죠. 기신은 뭐예요? 성격을 패격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뭐다? 필연적으로 기신이 오기 때문에 이걸 없애줘야죠. 그래서 합거. 이것을 합을 해서 기신을 제거해주면 뭐 돼요? 이것도 역시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상이 된다. 제화 기신. 기신을 또 제화해주는 것도 역위상. 또한 상이 된다. 어쨌든 이 기신을 합을 해서 없애주건 극을 해서 꼼짝 못하게 해서 작용력을 못하게 하건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일간을 도와주면 뭐가 된다? 성격이 되기 때문에 뭐가 된다? 상신이 된다는 거죠. 도움을 주게 된다. 그래서 일간 또는 용신을 도와주면 뭐가 된다? 상신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상신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예를 한번 볼까요? 자, 가병유관. 자, 간목이 유관. 자, 이거는 뭐죠? 관이죠. 관. 자, 이건 용신이겠죠? 간목이 관성, 유금 관성을 쓰는데 뭐다? 이때 정화가 나타났어요. 정화는 양이고 여기는 음이기 때문에 뭐죠? 상관이에요. 상관. 상관이 뭐예요? 관을 깨버리죠. 화극금으로 상관이 깨버려요. 그런데 요거를 없애주는 게 중요하죠. 상관 요걸 없애주는 게 중요하죠. 정화가 나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영화를 없애는 게 뭐다? 투임, 합정. 자, 임수가 천간에 투출돼서 정임한목으로 합의되어 버렸어요. 목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것이 임수가 상신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투개. 만약에 이제 이번에는 임수가 아니라 개수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면 개수는 어떻게 돼요? 수국화로 극을 해줘. 그렇죠?
자, 이거는 뭐다? 합을 한 경우. 요거는 극을 하는 경우. 둘 중에 아무거나 상관 정화를 없애거나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뭐다? 이게 뭐다? 전부 다 상시되는 거죠. 그래서 투개, 개수가 투출되어서 정화를 제압해주면 합상, 즉 상관을 합을 하거나, 합을 하는 건 뭐예요? 임수였죠. 그리고 이 상관을 제압한 건 뭐예요? 개수였죠. 그래서 합을 하든 제압을 하든 극제를 하든 어쨌든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뭐다? 동일하게 된다. 뭐가? 거기. 자, 기신은 뭐죠? 이거는 제거. 기신을 제거해서 격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격을 이루는 방법에는 합을 하든 극제를 하든 상관없이 다 적용된다는 거죠. 개상야라 모두가 상신이 된다 그 말이죠. 자, 두 번째 예를 보면 무용자재. 자, 무토가 자수를 재성으로 쓰는데 이때 기토가 있어요. 겁재죠. 자, 겁재입니다. 겁태가 토국수로 재물을 탐내고 있죠. 기토가 있어서 겁탈해요. 뭐를? 재물을 다투어요. 겁탈하고 기토 겁재죠. 이거는 겁재가 재물을 다투어요. 자, 무토와 기토가 서로 내 재물이야 하고 싸워요. 자수를. 그럴 때 천간에 경신, 식상, 이 화겁생재. 만약에 여기에 경금이라든가 또는 신금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이게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식신의 손발을 빌려서 어떻게 된다? 내 재물을 키워준다 그랬죠. 그래서 경신은 뭐죠? 식상이죠. 자, 경신은 식상이에요. 근데 식상은 뭐죠? 내 노력이라고 했죠. 이 기토, 겁재의 손발을 빌려서 겁재의 노력을 통해서 나의 재물을 토생금, 금생수에서 내 재물을 키워나가죠. 그게 뭐예요? 기토의 노력을 빼내는 거, 기토의 노력을 유도하는 거. 이게 뭐예요? 기토 입장에서는 생일을 하지만 이 경금이나 신금 입장에서는 기토의 뭐예요? 기운을 빼내는 거죠. 설계하는 거죠. 자, 설계하죠. 이 입장에서는 기토의 기운을 빼내는 거야. 그러면 설기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화해, 변화시킨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경금과 신금은 식상인데 이 화해, 뭐를? 겁생재. 이 기토를 화해요. 기토의 기운을 뭐한다? 화는 설계시켜서 그리고 뭐예요? 생재, 금생수, 재성을 키워주죠. 그래서 역상야라. 이것도 역시 상신이다 그 말이죠. 참고하여 보아라. 성패구응절을 참관하여서 보아라. 이상은 논천간지상, 천간에 있는 상신을 번한 것이다 그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